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입니다. 저도 초보고 초보 유튜버로서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인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할 내용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이 뭐냐?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원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공책, 원장, 뭘 기록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뭘 기록할 수 있는 기술, 원장 기술, 뭐 분산 원장 기술 이건데 어떤 분들은 단순히 뭘 기록하는 그런 공책의 역할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역할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똑같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라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랭귀지가 있다. 이 랭귀지라는 것은 영어, 한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프로그램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하고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이거예요. 안전한 P2P,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를 그거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주고받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발생하고 뭐 이런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정말 설명 잘 못한다. 제가 이제 초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정부, 공공, 정치, 경제, 교육, 물류, 금융, 의료, 에너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블록체인이 만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원장 기술로서 누구나 그 원장이라는 것은 공책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공책에다가 빼곡하게 어떤 걸 적잖아요. 한 장 한 장 적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책이 한 장 이게 풀칠해서 이 공책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런 원장 기술인데 그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데서는 경영자들만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만능은 아니다.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깊이 있는 말은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가이드하기 전에 블록체인이 뭐다? 비트코인이 뭐다? 이런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냥 잡히진 않지만 어렴풋이 개념은 잡혀 나가야 되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건 뭐죠? 그 생태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람도 살 수 있고 그 생태계 안에는 물도 있고 그 생태계 안에는 나무도 있고 그 생태계 안에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자,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면 그게 암호 화폐 발행, 우리가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건 화폐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하면 이더리움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자산, 암호화폐를 포함한 스마트 자산이다. 그 다음에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제가 영어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순수 국내파라서요. 탈중앙화 자율조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뭐 다 설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초보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니까 이런 용어들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블록체인 플랫폼. 이건 아니다. 지금 하면 안 되고. 자, 블록체인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기능입니다. 블록체인은 아시겠지만 암호예요. 블록체인은 암호예요.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에서 내 정보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근해야 되고, 무결성. 내가 공책에다 뭘 적었어요. 근데 그 공책을 어떤 사람이 지우기로 지우고 어떤 특정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블록체인은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그게 무결성입니다. 부인 방지. 내가 누구하고 비트코인을 전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100원을 주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100원을 줬는데 상대방에서 100원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이게 난감한 거잖아요. 거래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블록체인 플랫폼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요.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맞죠? 투자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글자를 좀 크게 하고, 투자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거지요. 암호화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투자할 때 이더리움을 사고 팔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네오를 사고 팔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를 사고 팔고 합니다. 맞죠? 리플을 사고 팔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투자할 코인을 종류별로 분류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투자할 때 그 코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묻지마 투자입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할 때 어떤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 코인은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코인이다. 또는 이 코인은 네오 플랫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걸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보면 브로커들 있잖아요. 브로커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을 뭐 대신해서 그 펀드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는 펀드만 잘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은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돈을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보다도 이 블록체인이 아주도 더 복잡하고 공부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람을 믿고 자기 돈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기업들이 모든 걸 선도했어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기업들이 뭘 했어요. 그 개인이 뭘 하기에는 자영업밖에 없어요. 자영업을 해서 뭐 이제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런 거 빼놓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개인이 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개인이 사업하기 정말 좋은 구조예요. 유튜버들 보세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자기가 유튜버라는 환경에서 자기의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개인이 내 자신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든가, 그걸 기업한테 맡긴다든가, 그걸 누구 뭐 펀드 매니저, 이것도 다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더 요즘 흐름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기업 이렇게 집단화였지만 지금은 개인화예요. 추세가 완전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을 자기들이 장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블록체인에 투자할 때 이 카테고리가 아주 중요해요.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계라고. 암호화폐라는 생태계가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생태계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네오라는 생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다라는 생태계가 있고 리플이라는 생태계가 있어요. 이 생태계는 따로 존재하는 거죠. 맞죠? 만약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더리움 안에 속해 있는 코인들은 잘 나갈까요? 아니면 잘 나가지 못할까요? 이건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산 코인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포함된 코인이다. 아니면 네오라는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이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오라는, 만약 예를 들어서 네오라는 플랫폼이 이걸 만들 개발자들이 먹튀를 한 거야. 그리고 개발을 해서 이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놀아도 될 만큼 CPU가 빵빵해야 돼. 속도가 빨라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그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네오라는 생태계는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잘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네오라는 플랫폼 안에 놀고 있는 그 코인들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네오 안에 있는 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또는 에이다 아니면 리플에 속하는 코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렇게 크게 생태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들은 이 밑에 있는 생태계하고는 틀린 거예요. 얘들은 돈이에요. 얘들은 생태계지만 지금 설명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돈이에요. 이것들은 이 생태계와는 틀린 거예요. 얘들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아요. 달러가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달러를 쓰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화폐예요. 자, 그래서 먼저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아주 숏하게 짧게. 자, 비트코인 코어는 아실 거예요. BTC 아시죠? 라이트코인. 자, 백그라운드를 하셔야 되죠. 자, 비트코인 코어 백그라운드 21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2100만 개 아시겠죠? 2100만 개만 됩니다. 달러처럼 다시 2100만 개를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돼서 어떤 사람들이 2100만 개를 더 늘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2100만 개예요. 딱 발행이 되는 게 2100만 개. 지금 인구가 7, 80억, 100억인데 2100만 개밖에 없어요. 인구가 한 명당 비트코인 하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사토시라는 게 있어요. 사토시. 자, 1비트코인 아시겠죠? 0.012 센티코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0.0000001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0.01을 밀리콜리 이런 게 있는데 비트코인 이거하고 사토시 이게 중요해요. 사토시가 왜죠? 자, 1사토시라는 것은 비트코인 8자리예요. 0.1, 2, 3, 4, 5, 6, 7, 8이죠.
8이 1이죠. 그러니까 0.00000001이 1사토시예요. 아시겠어? 1사토시.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이죠. 아시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지? 1사토시가 얼마인지?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저도 직장인이라서 이거 잘못 찍는다 해서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0만원, 만약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어떻게 해야 되지? 1, 하나, 둘, 셋, 넷, 다, 7, 8. 0.07. 원? 7원도 아니고 1원도 아니고 0.07 원이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1사토시 1사토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특징. 자, 비잔틴 장군의 문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노트에서 다 제가 비잔틴이 뭔지 이거요. 비잔틴 장군의 문제가 뭔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우리 코인 세계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요. 중앙은행이 없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알아서 달러를 찍어내죠. 맞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몇 명 사람이 결정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나 우리 코인 세상은 합의를 중요시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산 사람, 코인을 산 사람 모두 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투표권이 50%를 넘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2100만 개만 하는데 50% 이상이 우리 이거 2배로 더 늘리자라고 합의를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합의를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이 비장군 장군의 문제는 이거 50%인데 이 50%가 소수한테 소수가 50%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금을 채굴하죠. 금은 산에서 강에서 사람들이 가서 흙을 파서 금을 캐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채굴을 합니다. 뭘로? 컴퓨터로 채굴합니다. 컴퓨터로. 비트코인이 채굴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할 때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머릿속이 지금 멍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들어주세요. 왜냐면 나도 지금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거 찍다가 이 끝나면 다시 못 찍어요. 그래서 제가 채굴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이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맞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아요. 맞죠? 그러면 나하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고 이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장부에 적는 거예요. 장부에 적었으면 A는 B한테 10원을 주고 B는 A한테 10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용을 적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 거래는 맞다. 이 거래는 정당하게 A와 B가 거래한 게 맞다. 라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증명을 만약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증명할 거예요. 혼자서 알아서. 그렇지만 우리 비트코인 세계는 코인 세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내가 거래했다는 내용을 장부에 적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도 받지 않고 야 내한테 부탁을 해. 그럼 나는 돈도 받지 않고 나는 잠도 안 자고 당신들이 거래를 장부에 적을게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암묵적으로 한 거죠. 어떤 사람이 A와 B의 거래가 생겼을 때 이걸 장부에 적어주면 비트코인 얼마를 줄게 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보상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증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빨리 증명한 사람이 한테 장부에 그 거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채굴이라는 게. 그러면 금을 캐는 금을 채굴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채굴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적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 그 사람들이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해를 돕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가장 빨리 장부에 기입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거죠.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채굴이라고. 아시겠죠? 자,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포크는 소프트 포크가 있고 하드 포크가 있어요. 포크는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있어요. 맞죠? 근데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단점은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맞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리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밀어줘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코딩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해커가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와서 해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해킹 루트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코드를 통해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있어야 되고 그 개발자 그룹이 선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선도하는 그 쪽에 그 프로그래머들에게 그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그 생태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걸 계산해야 되겠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드 포크를 하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하나가 있는데 잘 보이나? 하드 포크를 하면 똑같이 생긴 이 생태계가 하나가 클론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클론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소프트 포크는 뭐냐? 그럼 이제 포크는 뭔지 아셨으니까 그럼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인데 소프트 포크는 이거야.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 비트코인을 고치는 프로그래머, 맞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많이 협력하는 사람들, 리드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장부들을 자기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속도가 너무 느린데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허락해 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생태계의 사람들한테. 그러면 생태계의 사람들 중에서 50%가 찬성을 하면 고치는 거예요. 맞죠? 고치는 거예요. 그게 포크예요. 그게 포크인데 소프트웨어 포크와 하드 포크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포크는 현재 비트코인 생태계 이 안에서 내부의 그 취약점들을 고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리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건물이라면 리빌딩? 이런 개념이죠. 건물은 있는데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고치는 거죠. 그 리빌딩 하는 게 소프트 포크고, 하드 포크는 뭐냐면, 얘는 단점이 많으니까 버리고 얘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생태계를 다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합의를 하면 이게 보이나? 기존에 있던 얘는 버려버리고 안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놈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애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내부 구조를 고친 거죠. 프로그램 구조를. 맞죠? 이게 하드 포크예요. 아시겠죠? 자, 세그윗이 중요해요. 세그윗이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10명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몇억 명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것은 10분마다 몇 건의 트랜잭션 밖에 처리하지 못해요. 10억 명이, 그러니까 1억 명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처리할 수 있는 게 10분 동안에 몇 건의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몇 명이 돈을 주고받고 한 그 내용만 장부에 기입할 수 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세그윗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드포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얘를 리빌딩 할 건데, 1메가만, 그러니까 뭐냐면 10분 동안에 1메가에 그 거래 내역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1메가라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1메가를 그대로 뒀는데, 이 1메가 안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은 없지만, 그 불필요한 내용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 기억을 해서 이 1메가를 트랜잭션으로 꽉 채우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거래 내용으로 꽉 채우자. 그럼 기존에는 10개만 들어갔던 것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 안에 2000건이 들어가니까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옛날엔 10건이었는데 지금은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2000건이다.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세그윗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말이죠. 합의라고 했잖아요. 세그윗 분쟁이 생긴 거예요. 세그윗 분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찬성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 그룹이 생겼잖아요. 반대 그룹. 그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한 거예요. 하드포크를.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그윗을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트랜잭션을 수를 2000건으로 늘리자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러면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하나 만든다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 우리는 리모델링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돼. 리모델링 안 돼. 우리는 1메가라는 이게 불합리하니까 우리는 그걸 8메가로 바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하드포크 해버린 거야. 그리고 얘의 메모리는 8메가로 바꿔버린 거죠. 하드포크와 동시에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서 8메가로 바꾼 거예요. 트랜잭션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8메가로 늘린 거예요.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게 뭐냐? 비트코인 캐시. 이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에 이렇게 하드포크 했을 때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면 2100만 개가 또 새로 생긴 거예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얘도 2100만 개가 또 새로 생긴 거예요. 2100만 개가. 그러니까 돈이 1000만원짜리 돈이 또 하나가 생겨서 또 1000만원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다 뭐다 하면서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칭송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처음 하드포크 했을 때는 이건 스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두 개의 생태계가 나눠진 거예요. 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뭐냐면 장부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장부를 적어주는 건데, 장부를 적을 때 컴퓨터가 적어주잖아요. 컴퓨터가.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우린 디지털인데. 문제는 에이직 채굴기라는 게 있는데 이 채굴기를 통해서 원장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원장을 적으면 비트코인을 보상받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직 채굴기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원장에 적으려고 막 했죠. 에이직 채굴기의 단점은 뭡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룹이 에이직 채굴기를, 그리고 에이직 채굴기는 그 누구야? 비트코인 캐시를 그 하드포크한 그 있어, 중국 사람. 이름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에이직 채굴기도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이것도 그냥 자기가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무리들이 합의를 통해서 GPU 채굴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에이직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했는데 GPU 채굴기라도 채굴할 수 있도록 그 비트코인 캐시 안에 그 생태계가 또 둘로 나눠준 거예요. 하드포크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 채굴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에이직 채굴기는 지금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GPU, 전기도 적게 쓰는 GPU 채굴기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하겠다 하면서 하드웨어 포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비트코인 골드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가 어떻게 분화됐는지. 비트코인 골드도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됐을 때 스캠이다. 이건 이제 곧 망할 거다. 이건 이제 뭣도 아니다. 왜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돈이. 이걸 만든 사람들은 떼부자가 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하면서 막 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골드도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준 메이저 코인처럼 좋아하죠. 자, 넘어가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사람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다. 그럼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쯤. 오케이?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원이다. 비트코인 골드는 10만원. 아시겠죠? 이게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거의 동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가끔 가다가 미쳐서 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때 한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300만원까지. 응?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코어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그 다음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있고 비트코인 플래티늄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메이저고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도 메이저고 비트코인 골드가 준 메이저가 되는 거죠. 이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면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 10대 1 정도.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원이면 비트코인 골드는 10만원. 이것도 10대 1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111, 이 인덱스 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이트코인은 뭐냐?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 라이트코인은 뭐냐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코어,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새 것을 하든지 하드포크를 해서 1메가짜리를 8메가로 늘리든 지금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구조 가지고는 지금 이 폭발적인 거래량, 트랜잭션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라이트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 형님과 캐시, 골드 이런 속도가 느린 애들을 해주기 위해서 라이트코인이 들어간 거죠.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5일 후에도 내가 거래한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라이트코인이 어떤 거냐면, 이 라이트코인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으로 만약 거래를 한다면, 이 라이트코인이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 5일 걸릴 걸 라이트코인은 바로 리얼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알아서 비트코인 장부에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이 느린 이 속도를 개선한 게 라이트코인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라이트코인 이 4개가 3개가 준 메이저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 3개가 메이저죠. 그리고 이 3개의 값이 이게 1000만원이면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원이면 라이트코인은 10만원. 비트코인 골드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비율은, 인덱스 비율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특징이 뭔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ERC20 토큰이 있어요.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코인들이에요. 트론, BNB, 오미세고, 비체인, ZRX 이렇게 많아요. 진리카도 있고, 아이콘.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아주 유명한 코인들이죠. BAT 뭐 이런 것들, 골렘. 이게 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코인들이에요. 스토지, 10x페이 이런 거예요. 맞죠?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파생된 코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 EOS가 있고, EOS 아시겠죠? EOS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또 EOS가 있어. EOS도 또 얘도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EOS가 있는데 얘도 생태계예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고쳐서 EOS라는 걸 만들고 그 생태계 위에서 또 앱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또 이 많은 앱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EOS에도 그 많은 코인들이 있겠죠. 그 코인들을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코인들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드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포크라고.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어요.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이런 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코인이 게임일 수 있어요. 맞죠? 게임을 하는데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들이 돈을 개발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것은 SNS 채팅하는 것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이 많은 코인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인들이 어떤 애는 동영상 플레이가 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거, 어떤 것은 SNS가 될 수 있는 거죠. 채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많은 앱들이 동작하는데 이더리움이 속도가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지죠. 맞잖아요. 이더리움 생태계는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안에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이더리움 생태계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걸 염려해서 얘들이 하드포크를 해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드포크를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트론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은 이더리움인데 트론에 속한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생태계를 만들고
제리카 같은 경우도 또 자기의 생태계를 또 만들어요. 이오스도 그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맞죠? 근데 이오스와 제리카, 트론 이런 것들 얘 생태계가 틀린 건 뭐냐면 얘들은 이더리움 기반 안에서 어떤 뭐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오스는 뭐예요? 이더리움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물론 이더리움의 백본이 이더리움이지만 이더리움의 단점들을 고친 거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어떤 걸 할 때마다 가스를 줘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마다 가스를 줘야 돼요. 근데 EOS에는 가스를 주지 않도록 바꿨어요. 이렇게 생태계에서 이오스가 생각했을 때, 이오스를 만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때 이더리움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아니면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친 거죠. 얘들은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코인들을 발행한 거고, 그 이해 안에서 새로운 채팅 프로그램,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는 거죠. 생태계 안에서. 아시겠죠? 생태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공유할 테니까 다운로드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여기 네오도 토큰이 있어요. 이런 토큰들이 있죠? 있어요. 덕키도 있고 유명한 토큰들 많아요. 온톨로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토큰들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생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카르다노, 에이다, 이것도 있겠죠. 에이다 하나체인, 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리플. 아시겠죠? 백그라운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리플이 2014년 하드포크를 해서 스텔라를 만듭니다. 스텔라.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플을 좋아해요. 스텔라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플을 사랑합니다. 스텔라에 많이 투자 안 하죠? 리플에 많이 투자합니다. 아시겠죠? 하드포크에 대해서 더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리플을 좋아합니다. 자, 스텔라하고 리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행 수는 1000억 개, 1030억 개.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를 받으면 파기를 하면서 이 코인 수가 줄어들어요. 1000억 개에서 줄어들어요. 근데 스텔라는 1030개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기본이고, 자, 이제 이 많은 토큰들 중에서, 이 많은 생태계 중에서 어떤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것을 말을 해보죠.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잡아야지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유튜버 항목이 있습니다. 유튜버. 여기 보면 투자가 있고, 코인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차트가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뉴스. 투자는 이거예요. 투자. 자, 이걸 누르면 신의 두 눈이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거 하이퍼링크 열기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신의 두뇌 유튜브가 오픈됩니다. 우리 집 속도가 느려서 지금 아직도 잘 안 나오는데, 신의 두뇌님, 이게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유튜브가 나와요. 신의 두뇌. 자, 끄고.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자, 신의 두뇌가 투자가 있고, 코인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차트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투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인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장이 채하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많은 정보들을 들어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리플에 투자를 해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라.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방송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인판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코인을 추천하는데 왜 이분들이 그 코인을 추천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추천한 코인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코인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투자를 할 때 거시적인 안목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신의 눈에 프로젝트 17마일, 비트고시, 코인명 이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의 지식들을 넓혀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인이 있어요. 코인. 여기에 있는 블록인포, 코인사이트, 킬러웨일, 비트코인, 누스팡 이것들은 코인은 뭐냐면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코인. 비트코인이 뭐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캐시가 뭐다. 비트코인 골드가 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코인, 그래서 투자 그룹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들었어. 투자하면 좋대. 근데 나는 이 코인이 뭔지 몰라. 그러면 코인이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유튜브에 가서 그 코인을 쳐보는 거죠.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한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들어보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라는 것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아시겠죠? 프로그래밍. 이건 각 코인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프로그램하는 건데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차트, 럭키 구봉 TV, 와저스키, 퍼즈 이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고 투자 이 그룹들이 비트코인이 10배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들은 차트만 봅니다. 차트를 보고 팔아야 되겠다. 차트를 보고 손절매 해야 되겠다. 차트를 보고 이때쯤 20% 팔고 이때쯤 40% 팔고 이때쯤 나머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차트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냐면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건 단점은 뭐냐면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10배, 100배 이런 큰 금액을 먹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고 팔아야 되고 차트를 보고 사야 되고 이렇게 사다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걸 못 먹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다가 100배 올랐을 때 파는 게 그게 최고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건 너무 큰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하면 되고 뉴스는 그냥 코인에 대한 뉴스를 해주는 거죠. 한국어로.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씩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신의 눈에 아까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와서 이분의 동영상을 보는 거죠. 동영상을 보면 비트코인 뭐 단기 하락 가능성이 있다? 법정 화폐, 상승장 이런 것들 거시적인 안목에서 막 투자를 해요. 알트의 몰락 이런 것들, 스타벅스 호재, 비트 인덱스, 뭐 이 페닉스로 온다, 빗센 하면서 이분들이 그 어떤 건 팔고 어떤 건 사라고 그 코인을 설명해줘요. 맞죠? 만약 그 코인을 하나 들었다. 그럼 이제 그 코인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코인으로. 투자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코인판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코인 사이트.
코인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동영상 보면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 여기서 좀 했고 얘기 보면 내가 잘못 눌렀군요. 5만 비트코인 ETF 관련 현황 점검. 자, 그래서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뭐 그 거시적인 것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정보 이 검색이 있어요. 검색 부분에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뭐로 해야 되나? 비트코인 말고 아이콘 아니면 뭐 비트코인 말고 그럼 이오스 이 보면 이오스를 4분 만에 설명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오스를 이렇게 딱 하면 이오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자세하게.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투자를 막 자, 이것도 있고 자, 킬러웨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링크도 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만 하시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여기 보면 검색 부분에서 아까 이오스가 이오스 말고 아이콘이 있나? 제로엑스, 뭐 이더리움, 뭐 마운트곡스, 뭐 이런 거 메인넷, 뭐 세그윗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투자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더리움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트론이야? 그럼 이제 하는 거죠. 트론을 투자하고 싶어. 그럼 이제 킬러웨이 이게 클릭하면 킬러웨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영상 가서 아까 뭐 했더라? 치매다 이거 트론을 치는 거죠. 그럼 트론 개념이 딱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명 듣고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와조스키 퍼즈 이분들 필요할 때 많죠? 급락장 할 때,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언제 팔아야 될 때 모르잖아요. 이분들의 전략들 보세요. 4초 후에 이제 나올 거니까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보시면 알죠? 언제 팔아라. 그 다음에 다 팔지 말고 10% 20% 이렇게 해서 팔아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 일본 볼린저 밴드를 볼 수 있거든요. 일본 볼린저 밴드를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유튜브. 여기 유용한 사이트도 몇 개 정리를 했죠. 김치 프리미엄 김프 김치 프로분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그 외국보다도 높게 판매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3.71 3.71이면 장난이죠. 진짜 비트코인이 항상 잘 나갔을 때 우리 40% 50%까지 프리미엄 붙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달러로 1000만원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500만원에 팔렸다는 거죠. 500만원 프리미엄 엄청났죠. 네. 자,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하시면 돼요. 전체 순위 가격조회, 코인마켓캡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거시적인 항목에서 어떤 사람이 자, 투론에 대해서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투론
투론이가 치면 이게 투론이 나와요. 이 TRX 적혀 있죠.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보 분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 보면 TRX잖아요.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론 쳤는데 뭐 TRO 이렇게 있는데 TRX인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TRX 이 세제가 꼭 맞는 것들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사한 걸 선택해서 잘못 투자하지 마시고. 네. 자, 투론을 투자하고 싶어. 아, 투론 이 차트도 나오고 좋아요. 마켓도 나오는 거죠. 투론. 그러니까 투론을 이제 내가 투론 코인을 사고 싶어. 맞죠? 투론 코인을 사고 싶어. 그럼 어디서 사야 돼? 그러면 코인 마켓 캡에 들어와서 투론 마켓, 이게 마켓을 눌러요. 마켓. 이게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차트 마켓 있죠? 마켓 누르면 거래소들이 있어요. 거래소들. 이게 살 수 있는 거래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이 거래소 중에서 아무나 사면 되나? 아무나 사면 되나? 그건 아니죠. 검증되고 안전한 거래소에서 투론을 사야 되니까, 그럼 안전한 거래소가 뭐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있죠. 거래소 거래량. 응? 이걸 보는 거죠. 거래량이 많은 데가 좋은 데잖아요. 빅맥스 이런데, 빅포렉스, 빅플라이어 이거 일본 거예요. F코인, OKX, 바이낸스, 응? 후오비, 미국 비트플래닉스, 코인이엑스 뭐 이거 보고 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안전하다. 상위권에 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거래소에서 많이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활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이제 마켓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다른 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뭐 이런 거, 빅파이넥스 뭐 이런데, 그 다음에 BTC, 업비트 이런데 몇 가운데 추천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이트는 꼭 한 군데 이상 들어야 돼요. 업비트 한국 사이트죠. 업비트, 이거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우리 한국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옷, 뭐 코빗 있는데, 가장 뭐 업비트하고 빗썸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코인온, 코빗 4개가 있어요. 우리 메이저 한국에는. 코인온 이 보여줄까? 이게 초이니까 이게 보면 코인온 치면 이 코인온도 있죠. 여기 코인온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빗썸, 자 빗썸, 이 빗썸이 왜 좋으냐면 김프가 끼면 빗썸에서 가장 많이 껴요. 그래서 들고 있는 코인 팔 때 빗썸에서 팔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빗썸에서는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비트 이렇게 업비트 치면 이제 업비트 나오는 거죠. 업비트 여기 보시죠. 업비트 그냥 코빗, 이제 마지막 코빗. 이게 우리 한국이 네 군데요. 이거 빼놓고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이트 아시겠죠? 코빗 이 네 개예요.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업비트, 빗썸, 코인온, 그 다음 코빗 순이죠. 네. 자, 그래서 거래소 거래량을 보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량을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OKEX. 이거 사면 되는 거, 이걸 여기서 가입해서 사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전략도 많아요. 이걸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사서 한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번, 메모장을 꺼내서 한번 해보죠. 메모장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이건 그냥 제가 보여주는 거지
저 이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제 파이넥스? 잠시만요. 비파이넥스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비파이넥스 이해해 주세요. 네. 잠아 죽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파이넥스를 하나 드러나. 이거 예고기 있거든요. 얘가 왜 좋으냐면 얘는 그 마진 거래가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코인을 여기다가 거래소에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거래가 돼서 코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수수료 받는 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라이트코인 같은 걸 놔두고 그다음 마진 거래를 해요. 지금 하락장이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빗썸, 그 다음에 업비트, 코인온, 코비 다 거래소를 다 뚫어놔요. 왜냐면 원화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비트코인을 이전한 다음에 그쪽에서 내 코인을 팔아서 그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걸 내 계좌로 빼서 내가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많이. 그리고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핸드폰에서 그 앱을 깔아놓고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거래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중국 애들 거 많이 써요. 중국 애들 거. 어떤 거냐면 후오비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쓰는 코인엑스 이것들 중국 애들은 이걸 잘 만들어놔서 앱을 잘 줬거든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막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엑스 같은 것들, 후오비 뭐 이런 것들을 뚫어놓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단타 쳐야 되니까. 이 거래소에도 비트코인을 좀 옮겨놓고 여기서 단타 치는 거죠. 재밌게. 그리고 단타 쳐서 만약 돈을 땄다 그러면 이제 비트파이넥스로 그 브랜드 전송한 다음에 마진 거래 시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ICO가 뭔지 아시잖아요. 새로운 코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코인들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을 얼마 주면 내가 만들 새로운 코인을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여기 ICO를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에요. 한국도 있고 다 미국들이고, 얘기를 여기서 통해서 이제 새로운 ICO를 보고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익을 받는 거고, 못 되면 이제 투자한 돈 이제 날려버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걸 하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엑스마인드 아시겠죠? 엑스마인드 치시면 여기 보시면 엑스마인드 넷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제가 이제 이 파일이 있는데 이걸 오픈하시면 돼요. 이 파일을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거죠. 이걸 깐 다음에 열기에서 XM 치고 클릭하면 이게 뜨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한번 이제 새로 온 신입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돈 잃지 않고 좀 똑똑하게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